지금 수원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 여기 많잖아. 수원을 공부해보다 보면 어때? 어느 단원이 어려워? 지금 벌써 삼각함수 직전까지 가 있잖아, 거의. 어느 단원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상용로그. 상용로그는 근데 너무 독단적인 단원이라 그거 빼고 생각하면 첫 단원이 별로 만만하지 않았을 거야. 그치? 물론 지수는 그나마 좀 익숙할지 모르겠으나 거듭제곱근 같은 거. 그 다음에 지수는 어떻게든 그래도 한 번쯤 봤던 녀석이지만 로그 같은 거. 결국 처음에 익숙하지 않단 말이야. 그거 익숙해지기 위해서 시간이 사실 좀 필요한 사람들이 꽤나 있었을 거예요. 어떤 과목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 어떤 과목이든 공부하다 보면은 제일 먼저 좀 너희들이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한 게 사실은 첫 단원인 것 같아. 저기 수학 하도 마찬가지 아니야? 집합 처음에 배울 때 어려웠었어. 수학 상은 다항식 연산, 덧셈, 뺄셈 이런 거는 뭐 이제 중학교 때도 했던 걸 그대로 가지고 온 거니까 곱셈 공식 뭐 처음에 외우는 거 몇 개 빼고는 사실 또 다 중학교 때 한 거니까 수학 상이 결국 처음에 어려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결국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실제로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가 어려운 것도 맞기는 하지만 처음에 너무 좀 색다른 내용을 배우기 시작하면은 아무래도 좀 어려운 느낌이 들 거예요. 수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투에서 제일 쉬운 단원을 하나 고르세요라고 해서 수투를 다 배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래도 극한이 제일 쉽다 그래. 또는 뭐 적분이라던가. 근데 이제 처음에 배울 때는 함수의 극한 진짜 애들이 많이 어려워들 해.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익숙하지 않은 연산들을 또 새로운 연산을 배우고 시작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았죠? 어려운 단원 아니에요. 다 배우고 나면은 가장 쉬워지는 단원이고 그냥 단순하게 계산 툭툭툭 할 수 있어. 오케이? 근데 그걸 익숙해지기까지 이제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래, OT? 그래, OT 한번 해봐. 자, 우리는 수투 수업입니다. 알았죠? 끝! 됐냐? OT 끝, 5분. 자, 알았어, 미안해. 수투 특강은 우리 이제 화요일과 목요일 날 진행됩니다. 그죠? 시간은 똑같아요. 1시부터 3시까지. 클리닉 따로 존재하지 않고요. 교재는 RPM입니다. 이거는 뭐 카톡으로 다 보내주기는 했었는데 자, 화목이니까 이번 주 목요일 날 내일 모레 수업하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원래 우리가 지난주에 개강을 했었어야 돼. 근데 지금 너희들은 올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못 오는 사람들도 꽤 존재했었거든. 대부분은 올 수 있었지만 그리고 다른 학원이래. 다른 반들이나 뭐 다른 학년들도 지난주는 못 온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일괄적으로 이번 주에 싹 다 시작하자라고 해서 이번 주에 개강을 했어요. 근데 원래 지난주에 개강을 했었어야 돼. 그럼 지난주 화요일, 목요일 날 수업이 2번 빠져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거 조만간 이제 보충할 겁니다. 일단은 1학년들 먼저 좀 보충을 할까 해.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날 보충은 1학년들 지난주에 빠졌던 수업 영상 보충을 하고, 영상이 아니라 수업 보충을 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역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근데 다음 주 설이냐? 빨리 달력 꺼내봐. 다음 주가 설이냐? 다음 주말. 토요일, 일요일. 아, 다음 주 설이야? 그럼 다다음 주. 1월 마지막 주인가? 뭐 어쨌든 그때 한번 너희들 반이랑 3학년 특강반이랑 두 개 좀 보충을 하려 그래요. 토요일이랑 일요일 날. 아니다. 이거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겠구나. 어쨌든 토요일, 일요일 날 시간이 되는 것 좀 물어보자. 3시부터 5시까지. 수업 있는 사람 손. 나머지는 없어? 준영, 아니, 뭐 가족 행사를 매주 3시마다 하냐? 언제? 그러니까 매주 하냐고. 뭐 언제 한다는 얘긴데. 이번 주는 내가 1학년 보충한다고 했잖아. 학원은 있는지 물어보는 거야. 2학년이지. 너 뭐, 몇 시야? 딱 3시, 5시야? 자네는 몇 시야? 에헤. 에? 어, 네. 아, 아, 일단은 알겠어요. 2명?
승진이도 카톡, 야, 너 답장 안 하냐? 왔는지 들어왔는지 내가 물어보잖아. 들어왔냐, 안 왔냐? 승진아, 카톡을 보내줘야지.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3시, 5시 학원 있는지 없는지. 너희 수업이 몇 시지, 하빈이? 우리가 2시 반에 끝나는 거지. 그 직후네. 예. 저거. 수업 있다고? 학원이 있다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요일 겹치는지 좀 써놔줘. 자, 어쨌든 뭐, 그 보충에 대한 얘기는 어차피 설 지나고 할 것 같으니까 너희들은 뭐, 그거는 조금 차츰 얘기하도록 하고. 자, 어쨌든 교재 RPM 가지고 수투 진행할 겁니다. 자, 수투라는 과목은 RPM이라는 교재로 하기에는 생각보다 만만한 과목입니다. 알았죠? 오히려 수1보다 체감 난이도는 낮을 거야. 처음에 하는 저쪽 파트, 함수의 극한이라는 내용만 좀 넘어가면. 자, 근데 수1이랑 느낌이 완전 다르다라는 걸 좀 알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수1과 수2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 내용이 뭐 비슷하다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 수1 제일 처음에 뭐 나와? 제일 처음. 그 다음에 로그. 두 개는 연관성이 있죠. 그 다음 로그는 혼자 좀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 어쨌든 상용 로그. 그 다음에 뭐 배워?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를 배워요. 함수를 배웠으니까 지수와 로그에 대한 방정식도 배우고 부등식도 배우러 갑니다. 그걸 하고 나면요, 갑자기 또 삼각함수를 시작해요. 삼각함수를 시작을 하고 나면은 삼각함수의 활용으로 넘어갑니다. 약간 삼각함수의 활용 부분은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내용이지 삼각함수랑은 약간 또 느낌이 살짝은 달라요. 계산만 빌려올 뿐. 그런 식으로 가고 나서는 마지막에 나오는 게 또 수열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어. 수열 안에 이제 등차 수열도 있고 등비 수열도 있고, 이건 배운 사람들만 알 텐데, 그 다음에 뭐 시그마 수열의 합도 있고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것도 있고, 요런 흐름을 가지고 갑니다. 지수로그 연산에 대한 내용 하고 나면은 그 연산 방법 정도만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해요. 물론 여기서 나오는 세부적인 유형들은 모르셔도 크게 함수를 푸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연산을 할 줄만 알면 되는 정도예요. 그리고 함수의 그래프로 해석하자를 넘어가서 지수로그의 방정식과 부등식은 함수를 해석하는 몇 가지 문제들을 제외하고는 역시 연산에 대한 내용이 필요한 거지 함수가 필요한 거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삼각함수는요, 지수로그 함수랑 전혀 무관한 새로운 함수입니다. 완전 무관해요. 물론 연산에다가 로그를 살짝 집어넣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냥 연관성이 없는 독자적인 과목. 그리고 삼각함수가 끝나고 나면 수열 시작합니다. 수열도 지수로그랑 전혀 무관해요. 그 수열에 수가 나열되어 있는 걸 수열이라고 하는데, 나열되어 있는 수에 지수로그가 일부 섞여 있을지는 모르나 그냥 무관한 과목입니다. 즉 수어는 어때? 크게 보면은 한 4개에서 3개 정도의 단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그 단원들은 서로 연관성이 없다라고 했죠. 맞죠? 그래서 중간에 예를 들어서 삼각함수가 뚝 빠져있는 채로 지수로그를 들어도 상관이 없고, 빠져있는 채로 수열을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과목인데, 수투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수투는 제일 처음에 뭐 배우냐면 함수의 극한이란 걸 배워. 왜 배우는지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함수의 극한이란 걸 배우고 나면은 함수의 연속을 배우러 갑니다. 근데 함수의 극한을 그대로, 극한에서 나오는 어떤 정의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연속을 만들어요. 하나 추가해서. 오케이? 그 다음에 연속을 배우고 나면은 미분 가능이라는 걸 배웁니다. 함수의 연속성의 정의, 연속의 정의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또 하나만 추가해서 미분 가능성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요.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도함수를 배우게 되고, 도함수라고 하는 걸 이제 다른 말로 너희들이 미분이라고 하는데, 도함수라는 걸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분 가능성을 따져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공식 위주로 들어가요. 그렇게 미분을 공식을 배우고 나면은 도함수의 활용으로 들어갑니다. 1번, 2번, 3번으로 나눠져 있는데 전부 다 미분과 연관성이 있고, 그리고 요 녀석을 가지고 여기 두 번째 2번이 가장 중요한데 그래프를 그리러 가요. 그 그래프를 바탕으로 도함수의 활용 3번을 풀러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미분이 끝나고 바로 뭐로 넘어가냐면 적분으로 넘어가.
근데 부정적분이라고 해서 적분을 배울 때에는 또 미분 공식을 이용해서 배우고요. 그래프에 대한 내용의 해석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요걸 가지고 나면은 정적분이란 걸 배우는데요. 정적분은 부정적분에서 또 조금 비슷한 개념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정적분의 활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당연히 적분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풀 수 있는 거야. 자, 수투는 어때? 수원이랑 느낌 다른 거 알겠어? 중간에 하나라도 빠지는 순간 뒷단은 다 날라가요. 오케이? 그래서 수투가 그래서 좀 어렵다라고 느끼는 애들도 있어. 왜 어려워? 쥐가 중간에 빠져가지고 안 해가지고 연습량이 부족한 단원이 하나 등장해서 그래. 알았지? 자, 수투는 진짜 중간중간에 하나라도 빈틈이 있으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혹시 우리가 시간이 부족해서 혹시나 적분 조금 못하더라도 너희들이 앞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나는 거기 충분히 다 설명하고 넘어갈 거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잡는 게 오늘이 아니라 오늘 시작하는 우리 방학 수업의 목적이에요. 알았죠? 다시 뭔 말인지 알겠어? 수투를 지금 미분할 줄 알아야지. 적분할 줄 알아야 되고 모의고사 문제 풀 줄 알면 베스트지.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너네들이 알고 있어야만 그래야만 수투라는 과목이 제대로 이제 점수도 올라가고 할 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살짝 긴장하고 들어보도록 하세요. 특히 수원이 어려워, 수투가 어려워라고 하면은 나는 솔직히 수원이 더 어려운 것 같기는 해. 근데 수능에서의 킬러 문제를 만들어 보세요라고 하면 당연히 수투입니다. 오케이? 수원도 킬러 문제 하나쯤 있지. 수열 파트에서 나오지. 삼각형에서 당연히 객관식 심화 문제, 킬러 문제 나오지. 근데 걔네들보다 어려운 게 여기서 나오는 킬러고요. 내가 이제 나랑 하는 정규반에서는 그 얘기 했지. 이제 너희들의 과목은, 수능 과목은 어느 과목이 가장 중요해졌다? 옛날에는 미적분이었잖아, 이과 기준으로. 요즘은 어떤 과목이 중요해졌다? 수원, 수투 공통 과목이 중요해졌고요.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과목은 바로 수원입니다. 정규 수업 거. 오늘 하는 특강 말고. 근데 다시 말하지만 킬러는 수투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알았죠? 그래서 1등급을 반드시 나중에 목표로 할 것 같다 또는 할 거다라는 사람들은 수투를 잘 준비하셔야 되고, 오케이? 평소에 공부를 할 때는 수원을 제대로 좀 공부를 해주세요. 수원 난이도도 꽤 많이 높고요. 알았죠? 자, 두 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과목이니까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자,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거 이제 첫 단원 들어갈 건데 이제 시작해도 되겠지? 자, 함수의 극한이라는 거 들어가 볼 건데 자, 함수의 극한은요. 왜 어렵냐면 계산을 할 거야. 수학이니까 당연히 계산하는 과목이겠지.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하던 1 더하기 1은 얼마? 2예요. 2 더하기 5는 얼마예요? 지나나? 2 더하기 5가 얼마야? 모르네. 7이다, 그치? 그 다음에 5 곱하기 4는 얼마야? 15. 그렇지. 5 곱하기 4는 15다. 그치. 미친놈아. 자, 5 곱하기 4는 뭐 20입니다. 이런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런 수에 대한 계산도, 수에 대한 계산을 여태까지는 항상 배워왔거든. 근데 함수의 극한을 너희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상태에 대한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투라는 과목이 처음에 배우는 극한이 어려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지금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좀 이따 풀어봐도 확 느낌이 와닿는 사람들이 여기 몇 명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대충 이건가 보다 해서 계산은 또 할 줄 알아. 오케이? 자, 어쨌든 뭔지 한번 쭉 가볼 건데 일단 함수의 극한에서 먼저 설명을 좀 하고 싶은 거는요. 수렴이라고 하는 게 있고 발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명칭을 그냥 가볍게 눈으로만 봐두세요. 수렴이 뭐야? 라고 물어보진 않습니다. 자, 여기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띄워놨으니까 한번 보자. 함수의 수렴과 발산이라고 하면서 자, 뭐야?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가 뭐한다? 일정한 수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요거 다시 뭐라고? fx가 뭐야? 함수값이지. 그의 값이 일정한 수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그때 함수 fx는 그 가까워지는 값 l에 수렴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다시 한번
수렴한다가 대충 어떤 식인 거 알겠어? 자, x 값은 정의역. x의 값이 뭐 할 때 어느 값을 향해 가까워지는 동안에 함수값 y값이죠. y값도 어느 수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할 때 그때 뭐라고 불러준다고? 함수 fx는 그 값 l에 수렴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수렴합니다를 그냥 한마디로 얘기를 해주면 뭐다? 하나의 상수값에 가까워질 때 다가간다. 오케이? 오케이? 그거를 우리는 수렴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한마디로 뭐라고 진원아? 누가? 함수값이. 알았지? 함수값이 하나의 값을 향해 다가갈 때. 알았죠? 그때 그 값을 향해 수렴합니다라고 불러줘요. 알았죠? 오케이? 자, 그러면 발사는 뭘까? 수렴하지 않는 모든 상태를 얘기합니다. 알았죠? 그럼 수렴하지 않는 모든 상태는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여러 가지 나옵니다. 특히 미적분이라는 과목, 이과 사람들 미적분이라는 과목으로 가보면 발산한다의 예시가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수투에서는 몇 개밖에 없지만. 알았지? 어쨌든 발산합니다의 정의는 뭐다? 수렴하지 않는 모든 상태를 전부 다 발산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수렴한다는 건 뭐다? y값, 함수값이 어느 값을 향해 다가간다라는 거를 그 값을 향해 수렴합니다라고 표현을 해줘요. 일단 용어까지는 알겠지. 내가 이제 수렴, 발산 써주면 뭔 말인지 알겠지? 수렴한다가 뭐라고? 다 하나의 값을 가는 거. 발산한다가 뭐라고? 하나의 값을 가지 않는 모든 상태를 다 얘기한다고. 알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한번 풀어볼까? 자, 뭐냐면 일단 표기하는 방식은 좀 기억해둬라. 리미트가 있어요. 앞으로 내가 이거를 리미트라고 쓸 거야. 그냥 이렇게. 대충 알아듣겠지? 로그 구분해라. 아니 뭐야 이거. 구분해라. 리미트 구분해라. 알았지? 자, 어쨌든 lim, 리미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뭔가를 써줘요. 뭐를? x가 어디를 향해 다가가는지를 써줍니다. 그리고 옆에다가는 뭘 써줍니다. 그래서 함수 누구를 바라볼 거야 라고 표현을 해요. 오케이? 자, 그때 너희들한테 예시 문제를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갑니다. 리미트 x가 2를 향해 갑니다. 어느 함수에 대해서? x제곱에 플러스 2x라는 함수에 대해서 라고 해보자. 자, 어떤 함수야? 2차 함수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해보면 축이 x는 마이너스 1이에요. 맞죠? 상수항이 없는 걸 보니까 원점 지나고 있고요.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1 나옵니다. 그래프를 간단하게만 그려볼게요. 어떤 함수라고? 요렇게 생겨있는 함수예요. 맞죠? y는 x제곱 플러스 2x라는 함수에 대하여 x를 어디로 보내자? x를 어디로 가봐? 1을 향해 다가가세요. 맞죠? x가 1을 향해 다가갑니다. 근데 여기서 또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더 있는데 x의 값은 a는 아닙니다. 아니고 a를 향해 다가가고 있는 거야. x는 1이다 아니다? 찬수야? 1은 아니다. 아닌데 1을 향해 다가가고 있어. 야, x가 어딨냐? 이거 아니냐? x가 1을 향해 다가간대. 다가가고 있대. 어디서 다가가? 양쪽에서 다가가고 있겠지. 그동안에 y값은 어떻게 되고 있어? y값. 이 값들을 넣는 동안에 y값. 다가가고 있지. y값. 다가가고 있지. 누굴 향해 다가가고 있어? 이 값을 향해 다가가고 있겠지. 1 넣어봐. 얼마야? 3이잖아. 그러니까 y좌표는 이쪽에서 x가 다가갈 때도 이쪽에서 다가갈 때도 둘 다 어딜 향해 다가가네? 3을 향해 다가갑니다. 맞나요? 왜 안 맞나? 맞나요? 오케이? 그때 3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x제곱 플러스 2x라는 함수는 3으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아직까지 너희들한테 문제를 푸세요. 앞으로 극한을 이렇게 풀 겁니다에 대한 진짜 내용은 아니야. 실제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안 풀어. 알았지? 훨씬 단순하게 풀 건데 어쨌든 어떻게 푸는 건지 대충 감은 오냐?
어떤 식으로 용어가 나오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겠어? 자, 리미트 밑에 있는 x는 뭐다? x가 현재 1은 아니지만 1을 향해 다가가는 동안에 함수값 y값은 어디를 향해 다가가는지를 보려고 하는 그게 바로 함수의 극한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너희들이 이번에는 문제를 한번 풀어봐봐. 자, 지금 내가 뭐로 풀었어? 그래프로 풀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프로 푸셔야 돼요. 아직까지 계산을 할 줄 모르거든. 자, 너희들이 한번 풀어봐. 자, 뭐냐면 리미트 x가 3을 향해 갑니다. 극한값 찾아봐요. 뭐겠어요? 대현이? 대현이? 넘어가도 되니? 자, 잘 봐. 결국 이번에도 어떤 함수야? 2차 함수죠. 자, 수토 지금 배웠던 사람 이때 있나? 아, 종혁이. 다음 단원이 함수의 연속인데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 들어있는 함수가 몇 차 함수라고요?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는 무슨 함수? 연속 함수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끊어서 그리지 않아. 그지? 갑자기 함수가 뚝 끊어져서 이렇게 그려져요가 아니잖아. 맞죠? 2차 함수는 항상 어떤 함수? 연속 함수입니다. 그래서 x가 예를 들어서 어느 값을 향해 간다고 하더라도 왼쪽에서 다가갈 때랑 오른쪽에서 다가갈 때 뭐해요? 어느 하나의 값을 향해서 똑같이 다가갈 거야. 그때 그 값은 원래는 x가 a가 아니고 다가가고 있는 상태인 거고 a가 아닌 상태로 a를 향해 다가가고 있겠지만 y는 궁극적으로 결국 뭐다? a를 넣었을 때의 y좌표를 향해 다가가기 때문에 굳이 그래프 없이 3을 뭐 해주면 돼 사실은 대입하고 대입해서 답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맞나요? 298-3 플러스 2 그래서 답은 얼마예요? 17입니다. 이게 그냥 함수의 극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프로 원래 한 번 더 풀어보겠지만 오케이? 자 여기까지 되게 그냥 단순한 얘기만 해봤어. 이제 뭐 대충 아주 큰 그림으로만 그냥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네라는 감은 오냐? 오케이? 자, 조금만 더 이제 상세하게 내용을 들어가 볼게. 그럼 첫 번째, 뭘 설명하고 싶냐면 요 녀석을 좀 설명을 하고 싶어요, 나는. 리미트, 극한을 구하세요. x가 a를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때 x가 a를 향해 다가간다라는 말이 뭔 말이야? 색깔 바꿔야지. 아니다, 색깔 바꾸자. x가 a를 향해 다가갑니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저기서 얘기한 걸로만 치면은 그냥 뭐다? x는 a가 아닌 채로 a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인데 수직선상에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볼게. a는 어디 있어? 몰라? 여기쯤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 a를 향해 다가가는 놈들은 어디서 다가갈 수 있어? 왼쪽에서 다가갈 수도 있죠. a를 향해서. 지금 현재 여기 있는데 a를 향해 열심히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있는 놈은 아니고 A 근처까지 다 와서 계속 A를 향해 다가가고 있는 상태인 거야. 그 다음에 누구도 마찬가지. X가 A를 향해 다가갑니다 라고 하면은 오른쪽에서 A를 향해 다가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맞죠? 그런 놈은 또 뭐야? 요렇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죠? 그때 왼쪽에서 다가가는 이 녀석을 뭐라고 얘기를 해줄 거냐면 우리는 좌극한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좌극한은 왼쪽이라는 의미보다는 작은 값이라고 생각하세요. A보다 왼쪽이면 A보다 작은 거니까 작다고 기억을 하세요. 표현은 좌극한이지만 그러면 A보다 큰 놈인데 A를 향해 다가가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런 경우는 뭐라고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우극한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불러줍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왼쪽에서 다가가는 건 좌극한,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거는 우극한. 그럼 함수가 이제 양쪽에서 다가가고 있어. 요놈과 요놈이 항상 같아진다는 보장이 있냐? 아닐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해서 불러주기 위해서 좌극한이란 놈은 마이너스를 뒤에다 붙이기로 약속을 했고요. 우극한이란 놈은 A를 향해 다가가는데 A보다 플러스 좀 더 큰 놈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옛날에 내가 학생이던 시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 A-제로 0에 아주 가까운 작은 값을 A에서 뺐다라는 의미로 A 빼기 제로로 썼고 A보다 작다라는 걸 의미했었어. 이거 이제 내가 고등학생 때. 그 다음에 A를 향해 가는데 큰 놈에서 다가간다.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표현을 했었거든. 오케이? 그게 아주 작은 값이 더해져 있는, 즉 A에 근접했어. 0에 가까운 놈을 더했다는 건 아주 거의 뭐 되게 작은 놈이지. 근데 A보다 현재 조금 큰 놈이 있어요 라는 표기입니다. 가끔씩 내가 요거를 쓸 때도 있을 거야. 내가 아직까지 이거를 버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풀면 좀 더 쉬운 문제들이 몇 개가 존재하거든. 저는 그때 가서 설명할게요. 다시 한 번 더. 어쨌든 계속 갑시다. 좌극한이라는 거는 x는 a 마이너스, 우극한이라는 거는 x는 a 플러스, 그리고 극한이라고 하는 거는 좌극한과 우극한을 모두 이루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갑니다. fx라는 녀석은 결국 이런 녀석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게 되냐면, 자, 리미트 x가 a로 갑니다. 마이너스랑 fx에 대해서. 리미트 x가 a로 갑니다. a 플러스 우극한 fx라는 함수에 대해서. 자, 그 좌극한과 우극한이 내가 항상 같다 그랬냐? 아닐 수도 있다 그랬지. 그러면 여기서 두 개가 다른 경우가 있을 거고 두 개가 같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맞나요? 자, 다른 경우랑 같은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있잖아. 잠깐 좀 쓰고 얘기를 할게. 종이 기억나? 다른 경우는 이름이 뭐고 같은 경우는 이름이 뭐야? 기억 안 나요? 자, 서로 달라지는 경우는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도 불러주고 발산한다라고도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거는 얘기 안 할게요. 자, 얘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잘 봐. x가 a를 향해 가는 함수 fx의 극한값을 찾아봅시다 라고 출발을 했었어. 그러면 너희들은 당연히 앞으로는 a를 향해 가는 좌극한과 a를 향해 가는 우극한을 찬수야. 모두 다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요놈과 요놈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고. 그래서 만약에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 왼쪽 거를 어떻게 구해요를 지금 내가 묻는 게 아니잖아. 너희들이 구할 줄 안다는 가정하에 구해봤을 때의 그 좌극한과 우극한을 찾아봤을 때 달라진다면 너희들의 답은 구하시오라고 물어보면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고, 자, 극한값을 구하시오라고 해서 좌극한도 우극한도 찾아봤는데 둘이 뭐한대? 같아졌대.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하고요. 그때의 값은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라고. 알았음? 극한값이 존재하니 안 하니라고 물어봤을 때 너희들은 뭐라고 대답하면 된다고? 일단 좌극한 우극한이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해서 같으면 존재하고 누구입니다. 다르다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겠어? 자, 여기까지. 대충 어떤 느낌인지 좀 알겠냐? 승진도 마찬가지고. 좀 약간 개념적인 느낌이 좀 많이 들어오죠? 저 17은 뭐라고 쓴 거야? 근데? 17? 갑자기 17을 왜 쓴 거야? 승진이? 17? 17일? 17일이 뭐야? 설이야? 17일이 갑자기 뭐지? 아닌데? 화요일인데? 우리 화요일이구나. 17일 말고 문제 쓴 거? 내가 문제를 썼는데 17이 뭐가 있었어?
그 아까 극한각 계산해보자고 한 거? 그래요. 미안해요. 내가 까먹고 있었어. 재밌냐? 아직까지 뭔 소린지 감이 오냐? 그냥 살살 오지? 일부러 되게 용어에 대한 설명부터 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먼저 너희들이 아직까지 계산을 하지 말고 그래프를 가지고 먼저 한번 좀 보자. 알았어. 그럼 미안해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먼저 한번 볼까? 자, 여기는 그래프 이건 안 써도 돼. 그냥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 너네가 함수 fx의 그래프를 그려봤어. 오케이? 그릴 줄 안다는 전제하에 그려봤어. fx의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제 이렇게 그려졌어요. 두 번째 이렇게 그려지고요. 세 번째 이건 좀 그렇나? 그래, 이렇게 그려지고요. 네 개 하자. 하나 더 하자. 이렇게 그려져요. 자, 갑니다. y는 fx라는 함수에 대해서 리미트 x가 a로 가는 fx의 극한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해서 너희들이 그래프를 그렸다 치자. 자, 그럼 질문을 바꿀게. 함수 fx에 x가 a를 향해 가는 극한값이 존재하나요? 안 하나요? 하겠죠. 어딜 보라 그랬어? a를 향해 x가 착착착착 왼쪽에서 다가갈 때 y값 착착착착 어딜 향해 가고 있어? 얘를 향해 y값은 다가가고 있을 거 아니야. 맞죠? 두 번째 오른쪽도 마찬가지야. x가 a를 향해 오른쪽에서 착착착착 다가가는 놈을 함수에 넣고 하다 보면 y좌표는 어떻게 되겠어? 요놈 따라 촉촉촉촉촉촉촉 따라가다가 결국은 어딜 향해? 얘를 향해 다가가겠네. 자, 그럼 질문을 바꿀게요. 함수의 극한값 존재하니 안 하니? 진원아. 코 왜 이렇게 간지럽지 오늘? 존재하니 안 하니? 하죠. 왜? 극한값이 존재한다의 정의가 뭐였다고? 요거.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지는 경우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자, 그러면 한 번 더 해보자. 합이나? 얘는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는 이거 y는 gx라고 불러볼게. gx라는 함수에 대해서 극한값은 존재해요, 안 해요? 할 거까지 생겼는데 무슨 개소리야. 자, 극한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 자, 우리 제일 처음에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수렴의 정의가 뭐였다? 하나의 값을 향해서 다가갈 때. 그게 아닌 모든 상태는 전부 다 뭐다? 발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지금 내가 질문이 뭐였어? 극한, 값이 존재하니라고 물어봤어. 값은 존재하니? 값은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3이면 3입니다. 좀 크더라도 50이면 50입니다. 92면 92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값이 존재하는 거지. 근데 지금 왼쪽에서 다가갈 때는 어디로 가? 계속 올라간다라는 이 표현이지. 함수의 그래프. 오른쪽에서 다가갈 때도 어딜 향해 가? 100을 향해 멈춰? 1000에서 멈춰? 아니요. 끝없이 계속 올라갑니다에 대한 이 함수의 표현 그래프잖아. 그럼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지. 1을 향해 다가가면 갈수록 계속 올라가고 멈추는 곳이 없겠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 값이 있어 없어? 값은 없어요. 알았죠? 그때 대신에 오른쪽도 왼쪽도 어딜 향해 가냐? 양의 무한대, 무한히 커져간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무한대라고 부를 거야. 인피니트라고 해서 이렇게 메비우스 띠처럼 이렇게 그려주는 거. 오케이?
요게 무한대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양쪽 다 얘도 양의 무한대, 얘도 똑같이 양의 무한대. 계속 무한대라는 거는 100이 아니고 1000이 아니고 만이 아니라 그냥 양의 무한대로 계속 커져가는 상태입니다라는 표현이라서 얘도 양의 무한대, 얘도 양의 무한대면 이거는 뭐라고 써줘요? 양의 무한대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 y는 hx라는 함수가 있대.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는 동안 hx에 자, 잘 봐. 진아는 너한테 질문할 거야. 진아이란다. 참수야, 너한테 질문할 거야. h라는 함수에 대해서 a 마이너스 좌극한을 구해봐. 뭐야? 그 다음에 종혁이 는 요거 하나 생각하고 있으세요. hx라는 함수에 대해서 a 플러스 우극한을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알았죠? x가 a를 향해서 큰 값에서 a를 향해 다가가고 있어요. 이 편 hx의 극한 생각하고 계세요. 찬수야? 얘 얼마냐고? 얘 뭐야? 읽어봐. 뭔 표현이야 이게? 이게 뭔 표현이야? 이거 처음에 끝난 거. 아, 내가 얘가 뭐냐고 물어봤니? 얘가 어떤 의미인지를 읽어보라고 했잖아. 무슨 의미야? x가 어디를 향해 가? a를 향해 다가간다는 게 무슨 말이야? 어느 함수에 대해서? 너 또 긴장하지? 편하게 해. 방금 설명 끝난 거잖아. 어느 함수에 대해서? 9x는 또 뭐야? 수업중에 질문하지 말까? gx라는 함수에 대해서 x가 a를 향해 다가갈 때 다가간다라는 표현이 무슨 의미야? 왼쪽에서 다가가는 놈과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놈을 모두 확인하세요라고 얘기했잖아 아까. 응? a를 향해 다가간다는 건 무슨 표현이라고? 왼쪽에서 다가가는 놈과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놈 모두 확인하세요. 그때 x는 a가 여기 있잖아. 왼쪽에서 다가가니까 어딜 향해 가? 찬수야. 어느 값을 향해 가, 안 가? 그냥 하자. 자, 왼쪽에서 다가가는 동안 다들 대답 좀 해줘봐. 왼쪽에서 다가가는 동안 어떤 값을 향해 가니, 안 가니? 값을 향해 가지는 않죠. 대신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무한대를 향해 커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맞죠? 계속해서 올라가고요. x가 a를 향해서 오른쪽으로 갈 때도, 오른쪽에서 갈 때도 어떻게 된다? y 값은 계속해서 커져갑니다. 어떤 값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없을 만큼 계속해서 그냥 올라가기만 할 거야. 그런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라고? 양의 무한대로 커져갑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왼쪽 극한, 좌극한도 찾아보니까 양의 무한대, 우극한도 찾아보니까 양의 무한대. 값은 아니라서 극한값이 누굽니다 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일단 왼쪽 극한과 오른쪽 극한이 둘 다 양의 무한대로 똑같지. 그럴 때는 극한이 얼마냐라고 하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값이 누굽니다라고 읽어줄 수는 없어요. 오케이? 두 번째, 얘는 hx라는 함수에 대해서 어디를 향해 간다? a를 향해 갑니다. 근데 현재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죠. 뒤에 마이너스는 현재 a보다 어떤 놈이에요? 좀 작은 녀석입니다. a보다 어디에서? 왼쪽에서 a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동안에 y는 어떻게 되고 있어? 찬수야 이번엔 대답 좀 해봐. 이번엔 어떻게 되고 있어? 어디를 향해서? 어떤 값을 향해서 다가가? 그렇지. 정해져 있지 않죠. 그럼 계속해서 커져가는 상태지. 그걸 뭐라고 써주면 돼? 뭐?
그래, 양의 무한대. 근데 양의라고 좀 써주세요. 알았죠? 양의 무한대로 커져갑니다. 또는 발산합니다. 자, 그럼 종효가 A를 향해서 오른쪽에서 A를 향해 다가가 보자. A를 향해서 오른쪽에서 A를 향해 가는 동안에 y좌표는 어떻게 되고 있어? 그렇지. 계속해서 작아집니다. 얼마만큼 작아지고 있어? 끝없이 계속 작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디로 가겠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알았죠? 오케이? 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거에 대한 질문을 해볼게. 그래서 x가 a를 향해 가는 동안에 hx 어떻게 되는데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아까는 값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두 개의 상태가 똑같기 때문에 양의 무한대로 갑니다라고 얘기를 해줬지. 근데 이번에는 왼쪽 것도 구해보고 오른쪽 것도 구해봤는데 같아 달라. 값이 있지도 않을 뿐더러 그 결과 상태도 달라요. 그래서 이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지. 알았지? 자, 그럼 하나 더. 여기 있는 거 가보자. 자, 이거는 문제 좀 써줄게요. 좀 더. 얘가 A, 얘가 B, 얘가 C라고 해보자. 자, 한 번 더. 진아나. 아, 준석아. 준석이? 석준이. 그치? 석준이지. 준석이는 왜 나왔지? 준석이가 누구야? 준석이라는 이름이 갑자기 확 붙었는데. 자, 어쨌든 가자. ix라는 함수가 있어요. ix라는 함수에 대해서 x가 a를 향해 다가갑니다. 왼쪽에서요. 극한값은 얼마예요? b.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갑니다. 플러스 오른쪽에서. ix의 극한값은 뭐예요? 준혁아? 자, 그러면 준혁이 한 번 더 스포당했으니까.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갈 때 ix는 어떻게 돼요? 하나로 물어볼 때는 그냥 뭐라고 대답하면 된다?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 존재하면 존재한다. 얼마다 얘기해주면 되고 아니면은 그냥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일부러 이런 경우에는 왼쪽과 오른쪽 걸 따로따로 물어보는 경우도 많겠죠. 자, 여기까지. 풀이 어떻게 하는 거고 그래프를 보면서 정확한 녹한 읽어가는 것까지는 할 줄 알겠어? 됐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지금 되게 헷갈리고 용어 정리가 머릿속에 안 된 것뿐이야.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겠다거나 막 발산한다는 또 뭐고 수렴하지 않는다는 또 뭐고 뭐 존재한다는 건 또 뭐며 막 이런 것들이 B 미만의 최대 실수 저건 또 뭔 소리야? B 미만의 최대 실수? 아, 자 얘들아 자 방금 승진이가 뭐라 했냐면 이게 동그라미 비어있지.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A를 향해서 왼쪽으로 다가가는 동안은 얼마를 향해 가고 있니라고 할 때 B는 비어있지. 점이 아니지. 그러다 보니까 B라고 하지 않고 B 미만의 최대 실수라고 했는데 일단 비어있으면 최대값 존재 안 존재? 존재하지도 않는 표현 자체가 일단 틀렸고요. 그럼 이게 점이 있는데 왜 B를 향해 가요? 라고 물어봤잖아. 점이 있으면은 뭐 달라져? 왜? X가 A를 향해 간다는 건 A가 아니라고 했잖아. 이 점은 극한에 아무 영향 끼치지 않습니다. 승진 씨 알겠죠? 오케이. 아니 왜 네가 대답해? 승진 알겠냐? 어쨌든 점은 극한에는 어차피 영향 안 끼쳐. X는 A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A를 빵 넣는다, 안 넣는다가 아니야. 얼마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거지. 그래서 결국 여기 점 동그라미 상관없이 이게 얼만데 그래서 y 값은 궁극적으로 얼마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거를 보고 싶은 거예요. 알았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할만하니? 되게 좀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네가 이걸 가지고 문제를 몇 가지를 한번 풀어볼 거야. 근데 딱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원래는 계산형 문제들을 개념 설명을 싹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를 풀러 갈 건데 좀 왔다 갔다 합시다. 우리는 그 그래프 가지고 푸는 문제들을 먼저 좀 다뤄보고 갈게요. 알았죠? 자, 이거 좀 지워도 돼? 이쪽에 있는 거? 간다. 어떤 문제를 볼 거냐면, 코 막혀. 맞는 거? 여기 있다. 요거 12번. 너희 책 봐. 책에 있는 12번. 풀어보세요. 1, 2, 3, 4, 5, 6, 6개, 새끼 문제 다. D. 가보자. 1번. 얼마야? 0. 아닌 거 나온 사람. 다 설명 좀 해주려고 물어보는 거니까 아닌 거 다른 거 나온 사람. 이거 0 맞아요. 다 됐어? 안 해도 돼? 오케이. 예. 석준아, 2번 얼마 나왔어? 뭐라고? 뭐 나왔다고? 0. 0 말고 다른 거 나온 사람. 2 나오죠? 2입니다, 2. 자, 이거 왜 0으로 봤지? 잘못 바라본 것 같은데. 자, 어딜 향해 가고 있다고? 마이너스 2를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누가? x가. 근데 뒤에 뭐 붙었어? 마이너스가 붙었죠. 그 말은 뭐야? 현재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마이너스 2보다 왼쪽에 있다는 표현이니까 어디 있어? 이런 데 있잖아. 여기 있으면서 함수 fx에 쭉쭉쭉쭉쭉쭉 넣어보는 거다 보니 이것 따라가고 있죠. 그러면서 아직까지 마이너스 2까지 못 갔어. 왼쪽에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향해 다가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됐죠? 어디를 향해 가는 거야? 2를 향해 가고 있네요. y좌표. 그래서 2.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5번부터 풀어볼까? 5번은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향해 가는 동안에는 어디를 향해 가니? x가 마이너스 1을 향해 가세요 라고 물어봤어. 그럴 때는 내가 뭐 확인하라 그랬어? 왼쪽 거, 오른쪽 거 따로따로 보라 그랬죠? 그때 왼쪽 거는 2, 오른쪽 거는 0. 둘이 같아 달라? 달라요. 그럼 너희들은 여기다 뭐라 써주면 돼? 다시 뭐라고 찬수야? 그렇지. 극한값이 없습니다. 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알았죠? 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그럼 이거 3번, 4번 해야겠다. 자, 3번 가보자. 3번은 얼마 나오디? 0 플러스 2 나오죠? 4번은요? 그렇지, 잘하네. 이거야. 그래프를 보면서 x 0은 여기잖아. 얘를 향해서 오른쪽에 가는 거, 왼쪽에서 가는 거를 둘 다 각각 보라는 얘기야. 둘 다 y좌표 2를 향해 가고 있잖아요. 여기 점 0인데요는 아니지. 오케이? 이게 아니라 요쪽을 봐야지. 0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둘 다 2, 2. 8, 6번의 답은 뭐겠어, 그럼? 그렇지. 잘하네. 요겁니다. 아까 다 맞았지? 요겁니다. 됐죠? 그래프로 가는 거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부터는 식으로 볼 건데, 자, 되게 좋은 거 하나 알려줄까? 수투는 있잖아. 결국 무슨 함수를 다뤄? 여보세요. 수투는 무슨 함수야? 무슨 함수 다뤄? 모르나? 다항함수만 다룹니다. 알았죠? 물론 수하에서 무슨 함수 배웠어? 수하에서 무슨 함수 배워왔어? 유리함수, 무리함수 배워왔죠? 수원에서 무슨 함수 배우고 있어? C는? 내가 얘를 지금 가리키고 있잖아. 네가 왜 대답해? 무슨 함수 배워? 그러니까 뭐 배우냐고. 네가 얘기할 수도 있잖아. 뭐 배우냐고. 진아나 지금 장난치는 걸로 보여? 무슨 함수 배워? 로그 함수랑 지수 함수랑 또 하나 더 배울 거야. 누구? 삼각함수까지. 자, 그 녀석들에 대한 극한은요. 미적분에서 다룹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결국 알고 있는 게 끽해봐야 다항함수 1차, 2차, 3차, 4차 함수랑 그 다음에 무슨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랑. 근데 유리함수도 무리함수도 그 정도만 잠깐 다뤄볼 뿐 그 외 나머지 것들은 뭐예요? 수투에서 그닥 다루지 않습니다. 결국 수투는 핵심이 뭐다? 다항함수야. 자, 다항함수는 무슨 함수? 아니. 그거 말고.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특징이 그거 아닙니다. 아까 오늘 했던 얘기야. 다항함수는 어떤 함수? 합이나. 합이나. 연속적인 함수입니다. 우리가 3차 함수, 4차 함수를 그릴 때 뚝 떨어지게 그리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럼 너희들이 지금 그래프를 읽으면서 해왔잖아. 결국 극한함수 존재하지 않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 함수가 어떻게 생겨 있든 끊어져 있었지. 맞지? 그렇게 돼야 존재하지 않았는데 다항함수는 어떤 함수라고? 끊어지면 안 되는 함수. 끊어지지 않게 그리는 함수. 그러면 예를 들어서 x가 어딜 향해 가는 1을 향해 가는 정확한을 구해보세요 라고 해도 우칸을 구해보세요 라고 해도 1을 넣어보세요 라고 한 값이랑 뭐 하겠어? 동일하겠지. 그래서 마치 극한값이지만 함수값처럼 푸는 게 다항함수입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거 뭐 있어? 리미트, 이 앞에 거 할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1, 2, 3, 4번 그냥 칠판만 봐. 어차피 풀 거 없어. 1차 함수지 2차 함수지 루트 무리함수지 유리함수지. 유리함수는 살짝 끊어지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점근선 부분 기준으로 끊어지긴 하는데 그걸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끊어지지 않지. 점근선을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끊어지지 않지. 연속적인 함수죠. 무리함수는 연속적인 함수죠. 맞죠? 그래서 이 함수나 이 함수나 이 함수나 이 함수나 전부 다 연속 함수기 때문에 뭐 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1을 그냥 대입해버려서 마이너스 3이에요. 3을 그냥 넣어서 10이에요. 2를 그냥 넣어서 1이에요 라고 풀어주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1을 향해 갈 때는 어떻게 되니? 라고 한다면 점근선을 향해 가는 거니까 한쪽은 이렇게 한쪽은 이렇게 가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가 답일 수 있겠지. 근데 점근선을 제외한 나머지는 연속이니까 어떤 값을 넣더라도 연속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치 뭐처럼 함수값 구하듯이 0을 넣어주면은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극한을 구하게 되는 계산형 문제가 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오케이? 여기까지 완전히 그냥 어떤 함수든 뭐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뭐 계산형 문제와 그래프 문제를 한번 풀어본 거예요. 이제부터 잠깐 쉬었다가 좀 복잡한 문제들에서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를 한번 슬슬 다뤄가 보도록 할 거고 2부가 어려워요. 1부는 익숙하지 않은 거, 이제 익숙해진 것 뿐이고 2부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알았죠? 잠깐 쉬었다가 새로운 용어 몇 가지 가지고 오면서 시작할게. 어떤 문제들은 그래프를 그려서도 그리고 다항함수를 베이스로 하는 함수들은 직접 계산을 통해서도 말 그대로 극한 구할 수 있어. 이제부터는. 알았죠? 근데 우리가 딱 보자마자 알 수 없는 몇 가지들이 있을 거야.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 함수들에 대한 얘기겠지. 그치? 그런 녀석들에 대한 녀석을 극한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자, 하나 더 설명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함수의 극한에서는 x가 a를 향해 다가가는 놈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누구도 있냐면 사실 리미트 x가 어딜 향해 갈 때 무한대를 향해 갈 때의 극한도 존재합니다. 이것도 물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해 갈 때의 fx도 물어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총 3가지 형태의 극한을 너네들한테 물어보게 될 거야. 그 중에 나는 a를 향해 가는 거 하나만 설명했어. 자, 참고로 세 번째 녀석은 방법이 딱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얘는 무조건 풀이는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을 하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면 리미트 t가 양의 무한대로 갑니다로 바꿔서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랑 풀이가 똑같아져. 알았죠? 그 다음 또 하나. 그러면 이 녀석에 대한 거는 어떻게 갈 건데 일단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번 찾아가 보자. 첫 번째, x가 양의 무한대를 향해 간대요. x가 어디를 향해 간다? 양의 무한대를 향해. 그때 내가 그 함수의 극한은 뭐라 그랬어? 상태에 대한 계산이라 그랬지. x가 현재 어떤 상태에 있습니다.
무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커져가는 상태입니다. 그때 y는 어떠한 상태에 있나요를 물어보는 건데 x-3이라는 함수에 대해서래. 뭐야? x가 무한히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y도 무한히 커져갑니다. 맞나요? 얼마를 향해 갑니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지? 그러면 이때는 답은 뭐다? 양의 무한대를 향해 발산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두 번째 누구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야.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 수 있는 상태의 문제들은 풀어버리시면 됩니다. 어떻게요? x가 어디를 향해 간대? 양의 무한대를 향해 간대. 이번에도 마찬가지, x는 계속해서 커져갑니다. 그동안 y는 계속해서 커져갑니다. 끝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라는 얘기니까 얘도 양의 무한대입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라고. 그럼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형태들은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내가 말했듯이 좀 더 다양한 상황들을 풀러갈 겁니다. 그 녀석을 위해서 지금 내가 뭘 좀 설명할 거냐면 함수의 극한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 이제 본격적으로 수투 문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태까지 거는 기본적인 틀인 거지 문제는 아니에요. 자,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이라는 게 있는데 너희들 교재에는 그대로 있으니까 안 써도 돼. 어디 있냐면 첫 페이지에 여기 있어. 여기 알았죠? 함수의 극한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는 거. 나는 기본 성질이라고 부른 거고. 자, 함수의 극한의 성질은 일단 뭐냐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가든 상관이 없어요. a로 가든 무한대로 가든 똑같아. 그래서 밑에 거 나는 안 쓸게. 너네 책에는 아마 x가 a를 향해 간다고 돼 있을 거야. 안 쓸게. fx의 극한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된대요? 알파입니다. 는 알파. 알파는 상수. 이게 뭐야? 극한값이 존재하는 상태에 있다는 얘기야. 두 번째, 똑같은 x가 a를 간다면 얘도 x는 a를 간다. x가 b를 간다면 x가 b를 간다. 무한대로 간다면 똑같이 무한대로 간다. 어쨌든 gx에 대해서 같은 극한을 찾아보니까 극한값이 베타라는 값으로 존재한대. 그때 너희들한테 기본적으로 묻는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첫 번째, 리미트 fx라는 함수에 대해서 k배를 하고 물어본다면 얘는 극한값은 뭐가 되냐면 k 알파로 써주시면 돼요. 수렴하는 함수에 대해서는 상수배를 할 때 극한값에다 똑같은 상수배 해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두 번째, 리미트 fx라는 함수랑 gx라는 함수. 역시 수렴하는 두 개의 함수에 대해서 두 함수를 가지고 뭐 해준다? 자, 나는 한 방에 갈게. 더해주거나 빼주거나 곱해주는 경우에는 뭐 하시면 됩니다? 극한값들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해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수렴하는 두 함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기로 연결한 함수에 대해서 극한을 물어본다면 각각의 극한값들끼리 더하기 빼기 곱하기 해주시면 된다고. 그 다음 마지막,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왔으니까 뭐도 나와야 되겠어? 나누기, 분수로 갈까? 분수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극한값분의 극한값 해주면 돼. 대신에 여기선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단, 뭐는 아니다 종효가? 베타가 0이 아니라면. 분모가 0인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알았죠? 예를 들어서 1과 3이다. 그럼 3분의 1 하면 되는 거야. 쉽지?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거야. 자, 쉬운 문제를 먼저 하기로 했으니까 쭉 한번 가볼게요. 유형 1번으로 가볼까? 이건 유형 1번은 뺀다. 그래프 얘기라서 방금 우리 아까 이제 12번 했지. 그냥 똑같은 거라서 제외할게요. 너희들 풀어봐요. 자, 어떤 문제를 내가 지금 보고 싶은 거야? 우와, 합성함수가 벌써 나와. 자, 좀 그런데? 여기 있다. 자, 48번 풀어보세요. 갑시다.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 자, 쉬운 문제를 먼저 하나 들어보고 갈까?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뭐 1로 갑니다. fx의 극한값이 3이에요.
리미트 x가 1에 갑니다. gx의 극한값이 2예요. 리미트 x가 1로 갑니다. 2fx에다가 마이너스 gx를 구하라고 했다고 치자. 자, 얘 답 어떻게 구하면 돼? 두 함수를 빼고 있습니다. fx는요, 극한값 존재해요. 상수배를 해봐야 극한값 존재하고요. gx만 보면 극한값 존재합니다. 즉, 수렴하는 함수끼리 뺐기 때문에 각각의 극한값수를 계산하면 되며 2fx의 극한값은 fx의 극한값에 그냥 상수배 똑같이 2배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gx의 극한값 2배 해서 2를 빼주면 되겠죠. 답은 얼마? 4 하고 나올 거야. 그럼 이게 조금 복잡해지더라도 얘도 마찬가지야. 얘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너희들은 기본적인 풀이로만 갈게요. 일단 어떻게 해주면 돼? fx 극한값 마이너스 2 수렴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상하게 생긴 거 2fx 더하기 gx라는 녀석도 극한값 뭐합니다? 존재합니다. 이 존재하는 두 함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내 맘대로 더하기 빼기 실수배 하셔도 돼요. 상수배. 맞죠? 그러면 이번에는 뭐 해버리자. 리미트 x2가 2로 간다. 그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gx. 그럼 첫 번째 2fx에서 더하기 gx를 더하고 있는 함수. 맞죠? 이 함수에다가 뭐 해버리면 fx를 2배 해서 빼버리게 되면 극한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얘 극한값 얼마야? 6이요. 얘 극한값 얼마야? 마이너스 2요. 앞에 몇 배 붙었네? 마이너스 2요. 얼마야? 플러스 4요. 10 나옵니다. 맞죠? 그게 뭔데? 리미트 x가 2를 향해 가는 2fx 더하기 gx 마이너스 2fx. 뭐야? 사라지네. gx의 극한값이 되는 거지. 됐죠? 그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좀 익숙한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풀기도 할 거야. 어머, 값을 구하라네. 값을 구하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니까 물어보겠지. 그래서 이 녀석을 알파로 해서 이렇게 푸셔도 상관은 없어. 근데 함부로 이렇게 풀지 말아주세요. 알았죠? 오케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풀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알았음? 오케이. 왜? gx 당연히 존재하니까 물어보겠지만 존재한다고 얘기한 적 있어? 없어? 없어. 명시하지 않으면 쓰면 안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하지 말고 지금 내가 풀어준 풀이처럼 풀어주세요. 알았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야. 그때 이제 이런 거 50번 같은 거 fx 안에 뭐가 들어가기 시작해? 식이 들어갑니다. 뭔가 장난을 치기 시작하죠. 그때 자 수학 상에서는 좀 다른 느낌이었지만 수학 하부터는 내가 하는 얘기가 자 찬수야 잠을 깨려고 노력을 해라. 잠을 자지 말고 자꾸 자 fx 안에 f 안에 식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내가 식의 상태로 두지 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식으로 안 두면 문자 하나로 바꿔달라는 얘기지. 자 그럼 이 녀석을 풀기 위해서 뭐 해줍시다? x-3을 뭐 해주세요? 하나의 문자로 바꿔주세요. 항상. 알았죠? 그러면 이 녀석은 뭐가 되냐면 리미트 자 x가 3을 향해 가면 t는 어딜 향해 가겠어? 진원아. x가 3을 향해 다가가면 t는 x가 3을 향해 다가가면 t는 어딜 향해 가겠냐고. 3이다. 0을 향해 가겠지 당연히. 왜? 얘가 3을 향해 가면 3 빼기 3이 t인데 t는 0을 향해 갑니다. 자 분자 갑니다. f 안에 뭐 들어갔다고요? x-3. 근데 x-3을 지금 내가 뭐로 바꾸고 있어? t로 바꾸고 있잖아. 분모 갑니다. 분모는 지금 현재 x제곱 마이너스 9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그럼 이 녀석은 그냥 t로 바꿔주면 되는데 이 녀석은 x가 t 플러스 3이니까 x 플러스 3은 여기도 3 더해서 t 플러스 6으로 가주면 되겠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어때? 아, fx에 대해서는 0으로 가는 x에 대해서 x분의 fx의 극한값은 2입니다. 그게 x가 아니라 t로 바뀌더라도 똑같이 다 바꾸게 되면은 극한값은 2겠지. 그래서 어디? 요 녀석은 얼마를 향해 간다? 2를 향해 간다.
요 녀석은 얼마를 향해 간다? t가 0이니까 6을 향해 간다. 답은 6분의 2, 즉 3분의 1이다라고 풀면 되겠죠. 이게 극한에 대한 계산이에요. 형태 맞추기라는 느낌이 좀 들 겁니다. 함수의 극한 계산형 문제들은. 알았지? 똑같은 형태만 들어주기. 민수 알겠어? 지금 분명히 저기 주어졌잖아. x는 fx의 극한이 2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그 형태가 그대로 나오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라고. 알았죠? 자, 계속 갑니다. 넘어갈게요. 자, 52번 별표 쳐놔. 이거는 내가 수업 중에 안 풉니다. 이 유형 중요해요. 알았죠?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너희들이 스스로 고민을 해본 다음에 내가 풀어줘야지. 근데 만약에 RPM이 아니라 다른 문제집이었으면 이 문제가 한 3개, 4개, 5개 정도 나올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 풀어주고 나서 나머지 숙제로 풀어봐 하면 되는데 RPM이 이거 딱 하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너희들한테 맡길게요. 유찬수. 세 번째 부른다. 오케이? 오케이? 너희들이 먼저 풀어보고 나서 다음 시간에 풀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우려는 내용의 가장 핵심이 이제부터 등장합니다. 자, 뭐냐면 잘 봐. 방금 함수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 내가 일부러 지워버렸는데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 실수배하면 극한값에다가 실수배하면 된다 그랬지. 수렴하는 수열끼리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면 극한값들끼리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면 된다 그랬지. 어느 함수에 대해서는 극한값이 수렴하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함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계산을 하면 돼.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리미트 x가 뭐로 간다? 1로 간다. 2x 플러스 1은 방함수니까 극한값 얼마겠어? 3이겠지. 맞죠? 4x 플러스 3이면 뭐겠어? 7이겠지. 두 함수를 나누더라도 극한값은 뭐겠어? 3분의 7입니다. 라고 계산하면 돼. 얘가 뭐 하니까? 3으로 수렴하니까. 극한값이 뭐 하니까? 7로 수렴하니까. 수렴하는 극한값들끼리 나누기를 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이렇게 나올까? 아닐 수 있지. 0으로 가잖아. 0도 수렴인데요. 근데 분모 내가 0이면 안 된다 그랬거든. 오케이? 이런 것들을 계산하러 갈 거야. 자, 그래서 어디로 갈 거냐면 부함수를 더하거나 빼는 경우에 대해서 부함수를 곱하는 경우에 대해서 부함수를 나누는 경우에 대해서 어떤 경우를 볼 거냐면 둘 다 수렴하지 않아. 그러면서 내가 몇 가지 용어를 쓸 녀석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봐. 두 함수를 볼 거예요. 극한함수를 계산을 해볼 겁니다. 알았죠? 그때 잠깐만 이 얘기부터 해야 되나? 이거부터 해야 되나? 자, 그때 요 녀석을 먼저 극한을 본 거야. 아까처럼 3으로 간다. 요 녀석을 먼저 본 거야. 아까처럼 예를 들어 7을 간다. 더했대. 극한함수 얼마겠어? 10 하면 되잖아. 맞지? 그런데 만약에 fx의 극한함수를 찾아봤어. 양의 무한대를 향해 간대. 존재하진 않지. 극한값이 존재하진 않지. 양의 무한대로 가는 상태인 거지. gx의 극한함수 찾아봤어. 양의 무한대를 간대. 두 함수를 더하고 있는 함수의 리미트였어. 극한값들끼리 더해봐봐. 양의 무한대로 가는 놈과 양의 무한대로 가는 놈을 더해봐. 종료가 어떻게 돼? 계속 무한대입니다. 이 무한대가 아니죠. 맞죠? 우리는 상태에 대한 계산이라고 했거든. 양의 무한대로 커져가고 있어. 양의 무한대로 커져가고 있어. 자, 내 지갑에 한 달에 10만 원씩 계속 들어옵니다. 두 번째, 내 지갑에 한 달에 5만 원씩 계속 들어옵니다. 그게 하나의 지갑이 된다면 내 지갑은 한 달에 15만 원씩 계속 들어옵니다. 계속 들어오다 보면 내 지갑의 상태는 어떻게 돼?
10만 원씩 들어와도 무한대로 커져가는 거고 5만 원씩 들어와도 무한대로 커져가는 거고 15만 원이 들어와도 무한대로 커져가는 거지. 무한대로 커져가는 속도만 다를 뿐 결국 무한대로 커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라는 거는 변화가 없단 말이야. 자, 그런 형태. 뭐? 결과는 뭐예요? 양의 무한대입니다. 라고 한마디로 딱 얘기를 할 수 있는 녀석을 우리는 무슨 단어로 설명을 할 거냐면 정형이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자, 물론 정형이라는 단어는 옛날 교육과정에서 사라졌어. 명칭은. 하지만 나는 다시 쓸 거야. 자, 정형이 뭐냐면 상태가 정해진 형태를 정형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한테 문제는 뭐냐면 부정형이라는 게 등장을 할 거야. 이것도 역시 사라진 명칭인데 내가 너희들한테 설명하기 용이하려고 그냥 계속 쓰는 것 뿐입니다. 모르셔도 돼요, 단어는. 자, 부정은 뭐겠어? 상태가 정해지지 않은 형태. 자, 그러면 너희들이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 fx를 찾아봤더니 양의 무한대래. gx의 극한을 봤더니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한대. 더해보자. 그러면 극한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니? 하빈아. 무한대가 되겠죠. 내 지갑에 돈이 1,000만 원이 들어있어. 내 지갑에 돈이 매달 10만 원씩 들어와. 그럼 내 지갑의 무한대를 향해 가는 극한의 상태는 뭐가 되겠어? 계속해서 커져가는 거지 뭐. 1,000만 원이 갑자기 빵 들어와도 잠깐 확 뛰어 올라간 것뿐 계속해서 증가하는 거는 똑같잖아. 무한히 증가하는 상태가 될 겁니다. 이게 다 뭐야? 정형이야, 정형. 극한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무한대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이해됐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다? fx의 극한은 무한대야. gx의 극한은 마이너스 무한대야. 둘을 더해보래. 그럼 극한의 결과는 뭐가 될까? 종혁아. 무한대, 무한대를 뺐어. 모른다가 답이에요. 왜? 내 지갑에 돈이 한 달에 10만 원씩 들어와. 근데 내 지갑에 돈이 한 달에 진환이가 5만 원씩 훔쳐가. 그러면 내 지갑의 돈은 어떻게 되겠어? 그래도 매달 늘어나긴 하죠. 왜? 10만 원씩 들어오는 양의 무한대보다 5만 원씩 빠지는 음의 무한대가 좀 더 약하니까 궁극적으로는 증가하긴 하겠지. 하지만 내 지갑에 돈이 매달 10만 원씩 들어와. 근데 내 지갑에 돈을 진환이가 10만 원씩 훔쳐가. 그럼 내 지갑의 돈은요? 원래 있었던 금액 그대로 계속 있을 겁니다. 값으로 수렴할 수도 있는 거야. 어떤 값으로. 그게 0이든 100이든. 또 하나 더. 내 지갑에 돈이 매달 10만 원씩 들어와. 근데 진환이가 내 지갑에 돈을 15만 원씩 훔쳐가. 매달. 도둑놈. 그럼 내 지갑의 돈은 점점 어떻게 돼요? 감소하게 되겠죠. 맞죠? 누가 빨리 증가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달라진다? 다른 말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풀지? 좀 이따 얘기할게요. 두 번째. 곱하기도 마찬가지야. 양의 무한대로 커져간 놈이 있어. 두 번째, 양의 무한대로 커져간 놈이 있어.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는 뭐다? 커져가고 곱했으니까 커져가겠지. 됐죠? 커져갑니다. 어떤 알파라고 해서 0이 아닌 뭔가로 수렴한대요. 무한히 커져간 놈에다가 3을 곱해봐야 무한대로 커져가겠죠.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뭐다? 무한대 곱하기 0인데, 자, 여기서 또 용어 하나 설명합니다. 역시 교육과정에서 사라진 용어예요. 하나는 무한대야. 너희가 알고 있는 거. 어떤 무한대랑 어떤 무한대가 있어? 양의 무한대와 음의 무한대가 있겠죠. 자, 근데 0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0은 무한소입니다. 자, 얘들아, 음의 무한대는 무한히 작아져가는 게 아니야, 정확하게는. 값으로 보면은 무한히 작아지는 게 맞지만 크기로 보면은 무한히 커져가는 거예요. 부호가 음수라서 작아지는 거지.
크기가 작아지는 것을 우리는 무한소라고 부릅니다. 근데 무한소는 실제 상수형과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부러 무한소라는 용어를 나는 가지고 올 거야. 자, 무한소는 0. 무한소는 0과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0은 어떤 상수에다 곱해도 항상 뭐로 만들어? 0으로 만들죠. 맞죠? 0으로 만듭니다. 천에다가 0을 곱해도 0이고요. 만에다가 0으로 곱해도 0을 곱해도 0입니다. 하지만 무한소는 천에다가 무한소 0을 곱하면 0이고요. 만에다가 무한소를 곱하면 0은 맞지만 하나 만들지 못하는 게 있어. 그게 바로 뭐다? 무한대와 0을 곱하면 결과를 알 수가 없어요. 왠지 한번 생각해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대. 앞에 x가 있어. 이게 어떻게 되겠어? 무한히 커져가겠지. 자, 이거 지금 설명할 수가 없는데. x분의 1이라는 함수가 있어. x분의 1이라는 함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거죠. 맞죠? 자, x가 무한대로 가다 보면 y값은 어디를 향해 가겠어? 점점 x축을 향해 다가가지. 하지만 x축과 만나니 안 만나니? 절대로 만나진 않습니다. 이게 0이 되지는 못해. 어쨌든 0을 향해 다가가고 있죠. 리미트를 붙여봅시다. 무한대로 가는 동안 x분의 1은 0으로 갑니다. 알았음? 그래서 여기다가 x분의 1 곱해봐. 어때? 어머? 상수 1만 남네요. 무한대 곱하기 0을 해봤는데 상수가 나온대. 맞지? 그런데 x가 무한대로 가는 동안에 x제곱은 잘 안 보이냐? x가 무한대로 가는 동안에 x제곱은 무한대로 가죠? 근데 뒤에다가 0으로 가는 x분의 1을 곱해봤어. 약분해봐. x가 남네? 결과는 무한대로 갑니다. 무한대와 0을 곱했다 그래서 항상 뭐 상수로 간다, 무한대로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니 없니? 없지. 이런 걸 부정형이라고 하고 이거는 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다음 마지막 나누기 꼴도 가보자. 나누기 꼴도 분모 분자에 있는 fx, gx의 극한을 각각 계산을 해요. 그때 무한대 나누기 상수, 물론 0은 아님. 0이어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상수로 가는 것 분의 무한대로 가면은 결국 극한은 뭐가 된다? 분자가 대가리가 자꾸 커져가니까 결국 이 수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커져가는 거지. 분모가 알파일 때 분자가 0으로 가면은 분모는 가만히 있는 상수꼴인데 분자가 점점 작아진대. 그럼 이 분수 자체는 작아지는 거지. 맞죠? 물론 이거 양의 무한대는 아니다. 알파가 양수면 양수일 수도 있고 알파가 음수면 음의 무한대일 수도 있어요. 부호는 일단 무시할게요. 그 다음에 만약에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어떻게 되겠어요? 분자 대가리는 가만히 있는데 분모가 점점 커져간대. 오케이? 그럼 그 수 자체는 전체적으로 상대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져 가는 거지. 0을 갑니다. 0분의 알파꼴은요. 분모가 0을 갑니다. 그때 분자가 0이 아닌 값으로 간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자는 대가리는 가만히 있는데 분모가 상대적으로 계속 작아지고 있어. 그럼 그 수 자체는 상대적으로 커져가는 걸로 보이는 거지. 무한대가 될 겁니다. 물론 부호는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까지가 정형이야. 옆에다 쓸게. 여기까지가 정형이야. 어때? 조금 까다롭긴 하지. 아까보다는 요거 두 개 때문에. 분모가 무한대나 분모가 0인 것 때문에. 자, 하지만 그래도 정형이긴 정형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분모도 무한대로 커져가는데 분자도 무한대로 커져가거나 분모가 0을 가는데 분자도 0을 갈 때 그때 이 두 녀석은 누가 빨리 커져가는지 누가 빨리 작아져 가는지에 따라 또 달라지는 부정형이야. 이 부정형에 대한 계산은
어디로 가냐면 유형 5번으로 가면은 여기서부터 따로 나와요. 오케이? 이 녀석에 대한 너희들이 계산을 할 수 있니를 물어보는 거야. 자, 근데 진짜 뻔합니다. 쉽게 쉽게 생각하세요. 알았죠? 응꼴이라고도 하는데 0분의 0꼴은 뻔해요. 분모가 수투니까 다 항식이야. 분자도 다 항식이야. 알았죠? 분모도 다 항식이고 분자도 다 항식이야. 근데 0으로 간대. 0으로 가는 인수가 있다는 얘기겠지. 예를 들어서 x가 1로 가면은 분명히 분모 절차를 보면 x-1이 있을 거야. 분자가 0으로 간다면은 분자도 분명히 x-1이 있을 거야. 즉 분모 분자를 뭐 해주세요? 인수분해를 해봐. 그럼 분명히 같은 인수가 약분될 겁니다. 얘는 되게 쉬워요. 오케이? 두 번째. 얘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고 얘는 별거 없고 얘도 쉬워요. 자, 결과부터 얘기하자면 옛날에는 이렇게 설명했어. 부정형, 정형을 배우던 시절에는 부정형은 어떻게 풀어? 정형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극한함수를 구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야지. 그래서 정형을 만들어주세요인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있잖아. 너네한테 항상 어떤 문제로 주고 끝나냐면 항상 이게 문제일 거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를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로 바꾼다는 말은 루트 플러스 루트가 필요하다는 얘기겠지. 뭐 해야 돼? 루트 마이너스 루트를 루트 플러스 루트랑 연결시켜봐. 뭐 하는 경우에 이거 써? 유리화를 하는 경우에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유리화를 해주세요 라는 얘기밖에 없어요. 문제 가지고 풀어보자. 마지막 세 번째. 이 녀석은 무한대 곱하기 0은 별거 없어요. 문제를 보면서 확인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이 이게 아니지. 마지막 이 녀석은 얘가 좀 까다로워요. 요거는 문제 보면서 얘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딱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풀고 마치자. 알았지? 한 문제당 1분씩. 오케이? 자, 갑니다. 자, 뭐예요? 53번. 자, x가 이 마이너스 1에 간다. 분자도 다항식, 분모도 다항식. 다항식은 다항함수의 극한이랑 동일합니다. 극한값을 구할 때 함수값처럼 계산해 봅시다. x에 마이너스 1을 넣어요. 분자 어디로 가요, 얘들아? 마이너스 8 플러스 8. 뭐야? 0이네. 분모도 가보자. x에다 뭐 넣어봐? 마이너스 1을 넣어봐. 뭐야? 8,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0이네. 0분의 0꼴 보이냐? 근데 분모도 다항식, 분자도 다항식 0으로 간다? 아, 분명히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질 겁니다. 분모 분자를 뭐 해주세요? 인수분 해주세요. 이제 보여? 약분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극한값 계산해보자. 분모는 뭐예요? 분자는 뭐예요? 4 플러스 4 플러스 4, 12. 끝. 이게 답입니다. 몰라 쉽죠? 0분의 0은 그냥 뭐 하면 된다? 인수분해 후 약분.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가보자. 이거 아니네? 있다. 무한대 분해잖아. 이거 말고 무한대 마이너스 이거 있다. 아, 벌써 이렇게 시작해. 아이씨. 자, 문제 하나 만들고 갈게, 내가. 리미트 x가 2로 갑니다. 루트. x제곱에 너무 귀찮아. 1차로 가자. 2x에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4. 미쳤나봐. x가 2로 가면 안 되지.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루트 2x 플러스 1. 얘 어디로 가?
양이 무한대로 커져가겠죠? 얘는요? 양이 무한대로 커져가겠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보여요? 근데 루트 마이너스 루트란 말이야.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하라? 유리화를 하자. 원래는 유리화를 분모를 유리화할 때 쓰는데 그냥 얘를 유리화할 때 씁니다. 분모 분자에서 분모가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유리화를 하기 위한 그 루트 플러스 루트를 분자라 곱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분모에도 같이 곱해요. 그럼 분모는 뭐가 됐어? 리미트 x가 왜 자꾸 이거를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뭐예요? 루트 2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4. 분자는 어떻게 돼요? 유리화 했어요. 2x 플러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가 됐어. 분자 계산해주면 x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됐어요? 자, 어떻게 됐어? 얘는 이제 루트 플러스 루트 정형이 됐죠.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라서 무한대로 갑니다. 얘는요. 무한대로 갑니다. 또 뭐 만들어졌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지금은 내가 이렇게 했지만 이거였다면 이렇게 됐을 거고 이렇게 됐을 거야. 분자가 어때? 그냥 어라? 마이너스 3이네요 할 수도 있지. 그럼 뭐야? 무한대분의 상수. 무한대분의 상수는 뭐였다? 0이라고 답이 나오기도 해요. 오케이? 그럼 아까 했던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어떻게 갈 건데요? 그거 하나만 처리하면 끝나. 자, 다시 돌아간다. 어디로? 이렇게 하면 돼. 이것도 하지 말자. 자, 책 문제를 보지 말고 내가 주는 문제를 풀어봐요. 풀어보는 게 아니라 봅시다. 이거 다음에 할까? 시간이 좀 오버된 데다가 지금 너무 급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차피 우리 당장 내일 모레 수업이니까 오늘 숙제는 0분의 0 아까 나오기 전까지 해서 끊자. 다음 시간에 다시 자세히 좀 설명해 줄게. 풀어줄게. 알았지? 유형 5번인가? 6번이 0분의 0이지. 5번이 0분의 0이야? 유형 4번까지만 풀어봐. 진짜 몇 개 없네. 오케이? 알았죠? 자, 이번 주 목요일부터 늦지 말고 오시고요. 정신 좀 차려라. 지금 만만하지 않잖아, 그지? 맞지? 어려울걸. 지금 극한 처음 배우는 사람들 되게 어려울걸. 조금 지나면 이게 진짜 쉬운 걸 알게 되겠지만 어려운 사람들 많이 어려워요. 여기서 지금 격차가 벌어지면은 나는 어느 정도 따라가는 사람들 속도에 맞출 수밖에 없어. 정신 좀 차리고 잘 좀 들어봐. 알았어? 걔네들을 마냥 기다리게 할 수는 없잖아. 너희들이 따라올 때까지. 알았지? 정신 좀 차리고 눈 좀 뜨고. 알았어? 다음 시간에 봅시다.